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강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강리치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퍼스널,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강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강리치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신의 브랜드화해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브랜드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 기념을 하려고 아주 멋지고 대단하신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의 작가님이신 도정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라사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방송도 찍기도 하고 우리 멋진 도여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책인데요. 케이크예요. 케이크예요. 케이크. 감사합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네. 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케이크로 만나니까 네. 감개무량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있는 청주에서 굉장히 제작을 잘 하시는 살롱드 수다 대표님께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먹으면 안 되나?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작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도정미 작가님의 닉네임은 휴먼 커넥터 도여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휴먼 커넥터라는 닉네임이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우리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휴먼 커넥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정미인데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작은 떡볶이집을 하고 있어요. 작은 떡볶이집 이름이 뭔가요? 네, 오매불떡입니다. 오매불떡. 네. 오매불망이 생각이 나는데. 네, 맞아요. 네네. 한 번 먹으면 오매불만 기다려지는 오매불떡입니다. 정말요? 그렇게 이름이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떡볶이 장사를 하시면서 책을 쓰게 됐는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장사한 지는 한 9년 정도가 됐고요. 장사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장사할 수 있었고 장사를 잘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떡볶이 3,000원짜리로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셔서 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매출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객단가가 굉장히 낮죠. 낮아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먼저 말씀하시고, 와,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께 저의 노하우를 한 개씩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혹시 책으로 쓴다면 많은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또 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궁금했던 내용이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남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이 놀라시는 부분을 보면 지금 장사를 하시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을 버는 노하우를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 1,000만 원을 30일로 한번 쪼개보세요. 네.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가 되죠. 네. 그러면 이 30만 원을 하루에 파는 손님들 명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객단가가 오히려 좀 낮은 편이라서 한 사람당 사갖고 가는 그 금액이 떡볶이나 순대 튀김 같은 거 했을 때 10,000원으로 보면요.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30명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면 더욱이 이 손님들에게 그 다음에 또 오게 하고 우리 가게가 기억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게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점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네.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어머머,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해내셨는지. 네, 네. 코로나 때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어요. 더욱이 저희는 학교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로 나오지 않아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배달이었어요. 오히려 배달. 네, 그때 네. 배달이 더 늘고 있는 추세였고, 그리고 음. 배달을 일반 다른 가게들이랑 똑같이 한다면 우리 가게를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배달 나갈 때 손님들에게 머리끈과 사탕을 꼭 넣어주고 손글씨로 음. 포스트에다가 꼭 손님들에게 인사 한마디를 쓰면서 기억 남게 해드렸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장하고 배달할 것도 내보내고 그런 와중에 손글씨를 쓰고 그리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리뷰에다가 답글 쓰고 이런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그런 거에 정성을 들이셨기 때문에 코로나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배달 음식을 받아본 사람은 매장으로도 찾아오시나요? 그럼요. 그럼 얘기하시나요? 네, 맞아요. 찾아오셔서? 저희 배달로는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이렇게 다 처음 어, 왔어요. 라고 어. 먼저 말을 그러면, 걸어주시죠. 그러면 도여사님은 사실 이 톤이 굉장히 태식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도 평소처럼 하시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반가워요. 아니, 저희가 리뷰로 네. 인사드렸었죠? 라고 네. 하면서 인사를 많이 나누죠. 음. 아니, 진짜 실제로 만나봐야 더 매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도여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끝을 바꿀 줄 아는 사람. 예,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우리 강린치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끝을 음, 유념을 하는 게 있어요. 네. 하나가 말끝이고요. 네. 하나가 손끝이고요. 음. 하나가 눈끝이에요. 손꽃, 눈꽃. 네, 네.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꽃의 음. 시선이 남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을 저는 꼭 닮고 싶었고, 그리고 음. 손끝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음식을 음. 내어줄 때, 접시 같은 거 어. 탁탁 놓는 곳을 가게 되면 불친절하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받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혹시라도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음. 놓는 분들도 있는데, 음. 솔직히 손님들은 사장이, 알바가 음. 바빠서 나한테 홀대하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서빙하시는 분들은 접시 하나 자체를 놓을 때도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우와. 손끝에 꼭 힘을 네. 주고 부드럽게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음. 말씀하셨던 말끝. 음. 입에 혹시 실을 많이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표정이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힘든 시기를 같이 겪은 분들을 같이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9년이나 오래 했는데 얼굴에 찌듬이 없네? 정말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밝으세요. 예. 무슨 뜻인가 했더니 고단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힘든 게 보인대요. 그래서 음. 말투도 자체가 내가 이걸 무슨 이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바빠도 좋고 아니면 장사가 안 돼도 불만이고 이렇게 계속 말끝을 하나라도 쓰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갈비집을 남편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에는 찌듬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 하나라도 손님한테 네. 정성스럽게 이쁘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를 기억을 해주셨고 우리 가게를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음식에는 이 후각과 상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후각과 상상이다. 음. 그 얘기는 냄새는 맞는데 상상은 음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 냄새를 맡음으로써 그 음. 음식이 맛있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우연찮게 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 퇴근하는 길에. 네. 근데 치킨 음. 냄새가 나요. 그러면 순간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이 아, 들죠. 맞아요. 어디서 그 후각을 자극하면 음. 고객이 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뇌와 관계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할 때요. 네. 밑에 떡볶이를 놓고 그리고 김밥을 놓고요. 튀김을 맨 위에다 올려놔요. 이 후각을 자극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튀김에다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선 튀김에 혹시 뜨거운 김이 있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그 튀김 고소한 향기가 나게끔 하는 건데 그게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포장지를 딱 뜯었을 때
음, 튀김 향기부터 확 올라와서, 와, 맛있겠다. 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나 이거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상상을 줘요. 맞아요, 맞아. 아, 그러니 얘기를 음, 하셨구나. 맞아요. 내가 저거를, 아우, TV에서 왜 먹방을 봐도, 그냥 음, 모습만 봐도 그런 것처럼, 이 후각을 자극하면 얼마나 더 상상력이 이렇게 거대해지겠어요, 상상이.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야, 이 포장의, 배달 포장의 위치도 마케팅 전략이 다 있네요. 그럼요. 거기에도 테트리스 쌓듯이 다 네. 쌓는 방법이 있고요. 아유,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튀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영업을 이렇게 하시는 걸 음, 봤어요. 어, 벤치마킹 하신 네, 거예요? 벤치마킹 한 건데 그분은 오후 5시에 가게 오픈을 할 때요. 치킨을 3마리 정도를 튀겨가지고 바싹.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다가 어. 모든 아파트를 다 도신대요. 그냥 그 냄새만 풍기는 네.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전단지를 다 붙이고 대박이다. 다니신대요. 그러면 대박이다. 그날은 어머, 100마리가 넘게 팔려요. 어머, 어머.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갈비를 그렇게 꺼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럼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진짜 이거 그래서 새로운 그렇죠. 노하우네요. 그리고 그 어. 전단지를 붙여놓는 것도 우리 배달하시는 분도 음, 그 남편도 그 튀김이 들어있는 봉투를 달고 엘리베이터 타죠. 네. 그리고 거기다 전단지를 붙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신 분은 이거 무슨 냄새야? 맛있겠는데? 하면서 그 전단지를 보고 바로 주문을 하게 음. 하는 마케팅적인 와, 요소가 있어요.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을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은 내 가게는 내가 홍보합니다. 이거 음. 나를 알리는 비법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 꼭 자기만의 가게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네. 홍보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음. 맛있으면 손님도 알아서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오래 걸려요. 맞아요. 오래 걸려. 왜냐면 특히 요즘은 새도 비싸고 음, 하다 보니까 뒷골목이나, 아니, 내가 그냥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나 그냥 여기서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거기는 정말 숨어 있어. 나만 아는 것 같은데 거기는 줄을 서. 이러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로컬 맛집이 있는가 한데요. 네, 손님들이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를 네.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 가게를 자기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인스타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 가게가 음, 힘든 시기에도 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인스타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우리 가게에 있는 메뉴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그런 부분에 스토리를 담기 시작을 했고요. 음. 그랬더니 우리 가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희 남편도 떡볶이를 좋아하고 저도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님으로 갔다가 떡볶이 집을 차리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손님들도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서 가게를 차렸구나 네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게 어, 한편에는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엄청 달려가고 많이 붙어 있으셔. 학생들이 많이 네. 달려갔고 그 아이들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음, 학교 앞에 분식집에 추억이 있고 음, 이런 거를 이제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내 이야기만 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동네에 다른 사장님들 장사가 잘 돼야지. 그래도 우리 오, 가게도 잘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제가 주로 가는 커피숍, 식당, 저희 만년동 근처에 있는 가게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같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도 저희 떡볶이집을 한 번 정도는 다 오셨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대신 저희 가게를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도 작은 자리였지만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단한 음, 노하우가 정말 소소한 거,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잘 되다. 음,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그 닉네임처럼 나눔을 진짜 생활을 하시는 분인 것 음.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방법이 SNS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SNS는 뭐 인스타가 있고 블로그가 있는데 또 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 외에 했던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에서도 어, 어, 어. 했었고요. 그 외에 혹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는 자신의 가게와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책이요. 네. 어. 저도 한 자리에서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10년 이상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장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네, 작가님, 네. 책을 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음. 사람들의 눈빛이나 대우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좀 달라지던가요? 저도 책을 내고 나서 우리 가게 앞에 엑스배너를 걸어놨어요. 네. 그랬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책 내신 분이셨어요? 어, 작가님이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제 책 여기 있어요. 그래서 비치를 해놓으시는 거군요. 그쵸? 네, 바로 구매하실 수 있게. 네, 저희 가게에 딱 입구에 들어서면 책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한 네. 300권의 책이 있어요. 어, 저도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놨었는데 예전에 그냥 놨을 때는 그냥 떡볶이집에 책이 많네? 이렇게 음. 봤었는데 지금 책을 냈다고 하니까 역시 작가들은 책을 많이 읽는구나. 당연하게 떡볶이집에 책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떡볶이집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방송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책을 쓰기 전과 책을 쓰고 나셨을 때 어떤 그 활동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책을 내기 전에는 그냥 떡볶이 아줌마였다면 떡볶이 아줌마. 책을 내고 나니까 떡볶이 책을 쓴 작가가 됐죠. 음, 그리고 제가 책을 내고 나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한계가 없다. 어, 어, 정말 희망적인 얘기예요. 정말. 저는 제가 그냥 떡볶이집 아줌마로 끝났다면 이 세계를 음, 다시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나와서 나의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썼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책이었는데, 이 이야기로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사장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통증이 음, 닮은 분들을 만나면서 서로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이 이름으로 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떡볶이집을 하면서 그냥 사장님이셨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된다는 게 접점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도 아우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뭐 내가 책 쓸 게 있어? 내 얘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줄 수 있어? 아유 내 얘기는 이러면서 주저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한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어 예전에 그 좀 힘드셨을 때 누군가한테 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떡볶이 그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는 책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범한 내가 별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책을 쓰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 주실 수 있을지. 내가 살고 있는 음, 그 방식이 다른 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대단한 일인데 본인이 과소평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 작아 보이고. 내가 하는 어, 일은 쉬운 일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별거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솔직히 나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한 자리에서 10년 장사하는 거 어려운 거고 한 직장에서 20년 직장 근무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래 남들이 하니까 저도 이 정도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책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힘든 음, 시기에 저에게 그렇게 힘을 줬던 것도 엄마의 이야기 때문에 음.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살아내는 것. 거다. 어, 그리고 장사 또한 장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내는 것이라는 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음, 여러분도 살아낸 이야기가 누군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책을 같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님 이야기가 음, 나왔어요. 저희 엄마는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맨날 우는 거예요, 밤마다. 너무 살기가 싫었어요, 저도. 음, 우니까 이제 엄마가
너는 이제 그만 울고 웃으라고 일부러. 울면 울 일밖에 안 생기니까 웃으면 웃을 일 생기니까 웃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엄마의 힘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도여사님 어머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엄마의 영향을 받으셨나요? 저희 엄마는 저희에게 준 게, 다들 금수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네네. 하시는데, 저는 엄마에게 금수저를 물려받진 않았지만, 긍수저를 물려받았어요. 긍정? 네, 긍정수저요. 저희 엄마는, 저보다 말이 더 많고, 저보다 더, 활달한 성격이시긴 아, 한데, 정말요? 네. 근데, 엄마를 닮으셨구나, 성격이. 그쵸? 네, 너무 좋은 걸 이렇게 물려받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엄마가 그동안 살아냈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네네. 순간에도 엄마가 기지를 발휘하셨던 걸 이야기 들어서 저도 같이 생활력과 긍정의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제가 한 돌 때쯤이었대요. 근데 네.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예전 살았던 데가 광산이었거든요. 광부. 이셨어요. 그래서 그 석탄을 캐서 레일을 실어서 옮기는 과정에 아버지가 발이 껴가지고 어머, 발가락을 다친 어머, 경우가 어떡해. 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날 이제 제 100일 사진이었나 돌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사진관에다 맡겨놓고 병원에 음, 뛰어가셨대요. 음, 그리고 와서 엄마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3개월 동안 월급도 못 할 거고 수입이 음, 없으니 음,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 엄마가 음. 결단하신 거는 김치를 100포기를 담그셨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김치만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게 누가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리고 남편이 돈을 못 벌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방법을 네, 생각하셨구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것만 생각을 하셨대요. 야, 진짜 대단한 마인드시다. 그래서 3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듯이 엄마는 100일 동안 김치만 먹고 아, 버티셨다고 대단하시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든 시기가 오면 그거부터 생각해요. 남 탓하는 음, 게 아니라 세상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먼저 생각을 음, 하는데 그래서 음,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노하우를 꼭 하나 알려달라고 하시면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노하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노하우의 영어 스펠링 K를 빼고요. 나우 하우예요. 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어, 세상에. 그것만 음,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음, 세상에 너무 지금 인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도여사님 인생을 통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요. 네. 도여사님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그래도 책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이 되고 있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도 이렇게 인연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어디에 그 리더로도 음. 운영을 하시고 있다는데 그 커뮤니티를 조금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음, 가게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커뮤니티 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북굴대학이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엔 7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음, 같이 있고요. 이제 부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돈 버는 방법,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 그리고 책 내는 음, 방법 등을 음, 알려드리고 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일주일 후면 책이 나오는데, 전자책이지만, 우리 그 도작가님과 같이 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전자책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 이야기를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어서 음, 자기 알을 깨는 과정이 필요하실 음, 거예요. 음, 이게 내 이야기를 선뜻 누구한테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함으로써 위로받을 때가 많잖아요. 음, 글을 쓰면 누군가를 위로한 게 아니라 제일 가장 위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서 정리를 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언니처럼, 그리고 내가 미리 살아온 선배처럼 이야기를 나눠줄 때, 음. 그분한테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자책을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쓸 게 있을까요? 그럼 저는 책 쓰는 재주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들을 정말 대표적인 두 이야기가 그거예요. 음, 근데 뭐 할 얘기가 없고
글재주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러신가요? 언니가 지금 살아오신 나이가 밝히면 안 되겠지만 저요? 구독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5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음. 그 걸어온 길이, 그 발자국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중에 그 이야기를 내가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선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관대하게 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는 되게 친절하신 분이 자기한테는 되게 친절하지 않은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 정말 잘 글을 봤지.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10년 이상 한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내가 가장 오래 한 일이 잘하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줌으로써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서 음. 전자책 또는 종이책이라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쓰고 싶어. 그럼 도요사님한테 연락하면 될까요? 네. 저희 목표 이야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전자책 과정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목차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음. 만드는 과정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꼭 들어줬으면 하는 독자, 타겟을 정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음. 음. 야,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말씀은 굉장히 점잖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헤어밴드는 뭔가요? 제가 원래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오는데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빨간 모자를 안 챙겨왔네요. 아니, 너무 아쉽게, 이 맨날 이렇게, 여기 책을 보면, 제 책이 여기 있다, 여기다. 제 책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빵모자가 음. 대표적인 캐릭터란 말이에요, 도요사님. 저는 요 빵모자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 도요사님께서 모자 안 쓰신 모습을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빨간색 빵모자를 대신할 걸 찾다 보니까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제가 빨간 빵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던 게 예전에 힘든 시기에 원형 탈모가 맞아요, 왔었어요. 맞아요. 또 음, 가슴 아파 또. 그래서 모자를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자기의 혹시라도 단점이요, 약점이 저처럼 무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시는 그 힘든 시간도 이게 결코 시련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혹시라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마디 있어요. 같이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장사해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다.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는 같이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같이 장사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너무 이렇게 가슴을 꽉 이렇게 맺히는 것처럼 너무 뭉클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그리고 특히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특히 소상공인이시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고뇌를 많이 듬뿍 담아서 이 책에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희에게 항상 웃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항상 무언가를 발전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는 우리 휴먼 커넥터 도여사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